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넥슨 뿌리 사태 우리 보황이 보이르 참전했던데, 근데 이 이야기보다는 먼저 요청이 들어온 주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동엽이 형이랑 이소라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소라 하면 바람이 분다 이 노래 알고 있는데 그 이소라가 아니라 모델 이소라고 요즘 세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근데 저희 때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동엽이 형의 엑스 걸프렌드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이 이소라하고 동엽이 형이 다시 만났더라고. 20년이 넘게 해서 만나가지고 어떤 뭐 보니까 이소라 누나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 그래서 슈퍼소라라고 해서 약간 슈퍼마켓 컨셉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술이라던가 하이볼 말고 그래가지고 협찬도 좀 받아내고 그런 걸로 뭔가 술 먹고 얘기를 하는 이런 컨셉들이 요새 조금 많잖아. 그래서 뭔가 좀 각본이나 이런 것들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중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성시경이 먹을 텐데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냥 남자 두 명 나와가지고 그냥 뭐 털털하게 소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 뭔가 삶의 애환들을 느끼면서 아, 연예인들의 인생도 일반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컨셉이었는데 여기 나와서 동엽이 형이 20년 전이 넘었던 그 대마초 이야기를 언급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난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옛날 동엽이 형이 대마로 한번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 대마로 잡혀갔는데, 근데 그 당시 이소라도 되게 잘 나가는 슈퍼모델의 MC도 많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프로인가? 당시에 한밤의 TV 연예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되게 유명한 거기서 이제 MC도 보고 되게 잘 나가는 모델 출신 MC였는데, 근데 동엽이 형 대마초랑 이게 찌라시가 어떻게 돌았냐면 신동엽이 대마초가 걸린 게 이소라의 뭔가를 덮어주기 위해서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뭔가가 뭐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돈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동엽이 형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의외로 좀 쉽게 복귀를 했단 말이야. 방송가 쪽에.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있고 애꿎은 이소라는 방송가에서 아예 사라지다시피 했거든. 그래서 아, 그 소문이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 찌라시에 대해 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채널에 나와가지고 술 먹다가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더라고. 아무래도 대마고 뭐고 요즘 좀 많이 민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해서 걸린 거다. 근데 무슨 뭐 이소라에 뭘 하기 위해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해서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소라 누나는 야 그런 얘기 그냥 하지 마라고 하는데 동엽이 형은 뭔가 좀 약간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대. 근데 여기 이걸 보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왜 신동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20년도 넘은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결혼을 했고, 자식들도 있고. 근데 굳이 20년이 넘은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에 대마에 대한 이 얘기를,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잊혀졌는데, 20년 전이면. 그거를 왜 굳이 다시 꺼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뭐 그래. 야, 그래도 음모론을 믿는 애들은 나가 뒤져야지. 그러니까 야, 음모론 믿는 건 펜코 준내 심하잖아. 이런 거. 그래, 펜코 좀 심하긴 해.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게 있어. 인터넷이나 커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동엽이 형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뭐 강호동, 이효리, 보아.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믿냐 싶을 정도로 황당한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증권가짜라시라는 게 더 믿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다들 그 당시에 김혜수하고 유해진이 사귄다고 하는 거야. 증권가 찌라시에. 그래서 야 무슨 갸소리냐 이랬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야 다 진짜 아니야? 약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스피커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루머 같은 게 있어도 그런 걸 방송에서 해명할 수도 없고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루머에 희생을 당해서 대표적으로 강호동 같은 경우도 실리콘 터뜨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 이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성시경이 이효리한테 꽃게다리 집어던져서 허벅지에 박힌 썰은 진짜 같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야
성시경이 먹을 걸 던질 것 같냐? 이러는 거, 그러니까 밑에 준내 놀리죠. 그래서 이거 꽃게다리가 바뀌었다는 이 썰이 효리 누나가 직접 나서 썰 풀었던 건데 자기 전 남자친구라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시경이 형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들린 얘기로는 시경이 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런 루머가 있었고, 그리고 강호동 루머는 방금 내가 말했던 그 루머고, 그리고 뭐 강호동 고두심, 그리고 비이효리, 또 이효리는 효리 누나한테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비이효리 같은 경우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비한테 갑자기 전화가 가는데 비가 형 나 효리 브레브로 말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웃긴 거는 그걸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들었던 거. 그래서 이런 희한한 루머들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그 와중에 이희호 여사랑 닥터들의 사귀나죠. 이거는 진짜. 잠깐만. 이거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라방에서 이거는 보고 나서 겁나 웃었거든. 근데 실제로 이희호 여사랑 닥터드레가 사귄다는 찌라시가 그거 때문에 징역 간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깜방 갔다고 들었나? 참, 징역이었나? 집행유예였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들. 이상한 거 되게 많았어, 이상한 거. 뭐, 보아가, 뭐, 첩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굉장히 많았거든. 지금 찾아보니까, 이희호 여사 닥터드레와 결혼한다. 허위글 올린 70대 벌금형으로 끝났네. 그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왜 지금 와서 그 20년 전에 동엽이 형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만 했을까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와이프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괜찮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 와이프 다 오케이 했다 하대.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진짜 몇십 년을 진실같이 여기던 그 추문을 신동엽의 입으로 종집을 찍어준 게 너무 멋지다. 자신에게도 잊고 싶은 과거일 텐데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겠다. 이게 배대시였고, 그리고 뭐 이제 신동엽이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둘 다 되게 멋지고, 그리고 이소란 누나에 대해서도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이것이 어른들의 삶인가, 어른들이라고 다 이러지는 못할 텐데 너무 쿨해 보이고, 신동엽 씨 아내분은 마음이 정말 넓은 분인 듯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이프 분도 그렇지. 이거 뭐 이게 한국 정서에는 좀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잖아. 근데 나는 왜 동엽이 형이 저렇게 그 20년이 지나서도 자기 입으로 종지부를 그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잊혀져 가는 것을 종지부를 찍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연애를 하라고 하잖아. 연애를 되게 많이 하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정말로 좋은 연애를 하긴 쉽지가 않거든. 근데 정말로 좋은 연애를 하고 나면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고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 되게 고맙다고 들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 여자친구한테 그 백 하나 못 사준 게 미안해가지고 걔가 제일 이쁠 때 날 만났는데, 그래서 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생일 때 와가지고 백 준 적도 있거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막 비싼 샤넬백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찌라시가 터졌을 때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어. 소라 누나가 데미지를 많이 입었거든,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엽이 형은 오히려 그게 까방권처럼 돼갖고 이미지에 조금 좋은 여행이 돼서 실제로 대마를 한 연예인 치고는 굉장히 빨리 복귀를 했단 말이야.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실하게 끝내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내가 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와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면서도 동엽이 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갖고 소라 누나는 채널 하나 만들었는데 영상 하나 올리고 바로 구독자 4만 명 붙었잖아. 씨, 부러워, 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도 뭐 요새 자녀들 욕 많이 하고 상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연애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잖아. 결혼을 하지 말지 연애는 누가 뭐라고 해. 연애는 많이 해봐라. 근데 그것마저도 되게 많이 어려워졌긴 한데, 근데 연애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는 게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장시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일생에 굉장히 강한 면역력을 제공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와서도 20대 때 많은 여자들도 있었고, 슈학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좀 내가 늘상 말한 건조한 시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요새 나처럼 자유들 욕하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졌고 우후죽순으로 생겼거든. 코인이라서. 이 새끼들 전부 다 코인 노리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울분들이 느껴진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과 나이 차이는 그 경험을 사랑받던 경험이 있냐 없냐의 그 차이일 뿐이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전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연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좋은 연애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도 저렇게 와가지고 지금 몸빵 해주고 그지? 얼마나 짜릿하냐. 되게 좋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그냥 문득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다? 뭐 좋은 연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요 어떻게 해녀를 만나려고 하는데 야 김치가 그래도 이쁘다니까. 뭐야. 이쁜 건 김치가 넘사벽이야. 근데 막 엊그제도 주결 가는데 일본 여자들 막 이쁘다고 날라는데 야 내가 일본에서 한 11개월 살아봤는데 이쁜 건 김치가 넘사라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얼굴이 이뻐야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긴 하는데 근데 연애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10명의 여자를만 딱 만나봐봐. 그러면 그렇게 진짜 개 아크마 같은 자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명 걸리지 나머지 애들은 절반 이상은 착해. 애들이 착해. 그러다가 미디어나 이렇게 잘못 졸여진 그런 세뇌로 그래서 개인세에 부리다가 관계가 악화되는 거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잘 잡아주잖아. 그러면 아 오빠야 내가 잘못했다 이런 애들이 많을란가? 참 그건 모르겠고 여튼간에 이러나 저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까지는 내가 항상 말리잖아. 더 심사숙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오늘 동엽이 형이랑 소라 누나 이야기를 보니까 저들의 연애는 뭔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뭔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 뭔가 확실하게 끝맺음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다 싶은 이별들이 있어 살다 보면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가방 하나 못 준 거 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주고 끝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고마웠다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동엽이 형한테 이런 마지막 의식이 아니었나 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저런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괜히 에이 얘 같은 김신년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직된 태도에 올 사랑도 결국엔 비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항상 멀쩡한 척 해야 돼.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않은 척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지?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항상 말하잖아. 부정적인 건 하등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지나다 보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묵묵하게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다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 뭐 그런 연애 정도 결혼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연애 정도 그런 것들이 한 번쯤은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쁜 사랑 하시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